네, 이제 거의 3시 30분인데요. 사연의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사연 보내주신 거는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연 다 마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최초로 6시간 방송하는 기록을 세우겠는데요.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우상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장기우상향님입니다. 장기우상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고통, 인내, 담대한 용기와 긍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카님. 저는 닉네임 장기우상향이라고 합니다.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40년의 삶을 살면서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생각에 잠기는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나 저희 가족들에게 올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몸무게가 10kg이나 빠지고 해외로 이주하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혼자 가서 알아보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일까지 겹치면서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유지성님이 올려주신 영상들을 보며 인내, 고통, 담대한 용기, 나는 할 수 있다를 수없이 되새기며 견뎠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가정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 단어들이 비단 투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삶에 거스를 수 없는 일부라고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며 저희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 주세요. 추신, 초등학교 5학년 딸에게 자유지성님 채널을 강제로 구독시켰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보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기우상향 드림. 모두에게 2022년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장기우상향님은 인생의 장기우상향을 믿으시기 때문에 장기우상향이라고 닉네임을 정하시고 몸무게가 10kg이나 빠지고 여러가지 상처와 고통이 있었는데 인내, 고통, 용기, 할 수 있다를 수없이 되새겼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의 안정을 찾았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 거스를 수 없는 일부라고 느꼈다. 네, 인생의 진리죠. 인생의 진리입니다. 네, 이거를 이미 깨닫고 극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대단하죠. 2023년에는 우리 장기우상향님의 모든 일에, 투자에도, 가정에도, 일에도, 자녀에게도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그 시련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면은 결국 더 큰 성공과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장기우상향님이 닉네임을 장기우상향이라고 지으신 것처럼 저는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더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더 많은 보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요. 베토벤이 귀가 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훌륭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거예요. 헬렌 켈러는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폴레옹은 어때요,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했지만 우리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죠. 나폴레옹 황제는 권력, 영광, 재산. 하지만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을 때 여러분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다. 권력과 영광을 다 누렸는데도 유배돼서 난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헬렌 켈러는 앞을 볼 수 없지, 들을 수도 없지, 소리도 못 내지. 헬렌 켈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보기에 삶이 정말로 절망에 빠졌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헬렌 켈러가 그렇잖아요. 삶은 아름답대. 권력과 영광을 가졌는데 삶이 행복하지 않대. 나폴레옹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인드에서
여러분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인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마인드라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지. 천국을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존 밀턴, 밀턴의 신라권 유명하잖아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가, 영국이 낳은 세계적 대문호 셰익스피어와 함께 대문호로 평가되는 신라권의 밀턴. 이분이 눈이 보였어요? 이분이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신라권을 쓴 거 아니에요. 딸들의 도움을 받아서 썼다고, 집필을 했다고. 신라권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 명작 아닙니까? 불후의 걸작이잖아요.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시력을 극복하고자 더 노력하고 자기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낸 결과 최고 명작과 대작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장기 우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긍정하고 낙관해라. 정지용 회장님도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긍정하고 낙관하고 도전하라. 제가 몇 번의 파산을 거쳐서 다시 일어서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링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링컨이 돈이 많았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하버드를 졸업했어요? 아니잖아요. 링컨이 켄터키주에 있는 오두막에서 태어났잖아. 몇 번의 파산을 겪었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다 죽어나갔잖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에이브램 링컨의 일생은 어땠는가? 가족도 파산했어. 자기도 파산했어. 어머니도 죽었어. 약혼녀 죽었어.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몇 번 낙선했어요. 낙선하고 오직 낙선했던 역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파산을 3번을 했다고. 여러분들도 지금 파산이라는 어려움에 놓여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그 파산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가족과 자신의 사업이 3번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죽고 약혼녀 죽고 9번 선거에서 계속 9번이나 선거에서 참패하고 2번 파산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가족이 이미 파산을 했지.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잖아.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났냐는 거지.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비관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이겨나간 거라고. 실패와 좌절도 긍정으로 바꿔낸 거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기자들이 링컨을 찾아와서 당신이 거둔 놀라운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링컨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 덕분이다. 나는 실패가 교훈이 되었고 성공의 사다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용기를 잃지 않고 무조건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역경에 직면할 때마다 그 역경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때 공감했던 말이 뭐 있어요?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럽다. 계속 미끄러지고 넘어졌다. 하지만 나는 기운을 차리고 자신에게 말한다. 괜찮아. 길이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그 희망과 용기, 긍정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긍정이란 말을 그냥 2글자,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제 삶에 적용을 하자. 실제 삶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바꾸어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맥키님 계신가요? 맥키님이 후원을 주셔서 원래 후원을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하는데 사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후원이 뒤로 가버렸네요. 뒤로. 네, 토스 후원으로 힘을 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이드팡님, 맥퀸님, 지디님 감사드립니다. 제이드팡님은 후원을 주시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카님, 멤버십 회원 제이드팍입니다. 어느덧 2022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목요일입니다. 자유지성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지카님 덕분에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일이 맘대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보니 실시간 참여나 밴드, 카페, 유튜브 모두 댓글도 늦고 못 달 때도 많습니다. 나이가 많진 않지만 우리 아카데미 회원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무래도 제가 동작이 굼뜬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라방할 때는 실시간 채팅을 하고 싶은데 회원 전용일 때는 용기를 내서 하곤 합니다. 비록 채팅을 못하는 날이라도 항상 마음만은 늘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님, 제가 후원을 한다는 것이 핑계 같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이러다가는 올해가 다 가겠다 싶어서 오늘에야 후원을 합니다. 부탁드릴 것은 제가 후원을 해도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일을 사연을 실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메이드파기라는 이 닉네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면서 실명을 소개해주지 말아달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지금 익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직하님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3개. 메이드팍 드림. 네, 익명 소개입니다. 후원을 한다는 것이 핑계 같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소개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글이 짧은 글 같지만 이 짧은 글에 이 정말 많은 마음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맥퀸님, 지디님, 지디님 아까 계셨고 맥퀸님도 아까 나오셨다가 이제는 주무시러 가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다 읽었습니다. 3시 43분이 되었네요. 3시 43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하고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누리온님하고 또비뚜밤님하고 우리 작가를 꿈꾸고 있는데, 누리온님도 여러 차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JK 롤링이 몇 번 거절당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번이죠, 12번. 원고를 가지고 12개의 출판사를 방문했는데 모두 퇴짜를 맞았죠.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해리포터인데 출판사들이 다 거절을 한 겁니다. 그 후에 블룸스버리 출판사에서 해리포터를 출간하는데요. 이게 아주 작은 출판사였어요. 근데 해리포터를 출간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위대한 베스트셀러의 판권을 가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죠.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 책하고 영화를 합쳐가지고 30조 원 수익을 올렸고 롤링이 1조가 넘는 수익을 거뒀죠.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실명이 조앤 롤링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말한 축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실패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졸업식의 축사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연설 나누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올 한 해가 시련과 역경으로 점철되고 있다면은 특히 귀를 기울여야 될 연설입니다. 이 연설이 이제 이 롤링이 영어로 한 연설이니까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보면은 자막을 봐야 되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한 후 7년 만에 내 삶은 어느 모로 보아도 대단히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얼마 못 가서 파탄이 났고 나는 졸지에 직장도 없이 자식을 키우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를 제외하고는 현대 영국 사회에서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했던 것,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내 삶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당시 내 삶은 너무나도 암울했고 제 성공 후 언론에서 내 삶을 일컬어 동화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동화 같은 인생이 내게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어두운 삶이 계속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터널 끝에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하면 얻는 것에 대해 말하려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바로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이외의 다른 것이었다면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일에서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저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침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 엄청난 실패를 겪고도 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딸이 곁에 있었고, 내게는 낡은 타자기 한 대와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추락할 때 부딪혔던 딱딱한 바닥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내 삶을 다시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겪은 정도로 엄청난 실패를 겪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극도로 몸을 사리고 조심하면 실패를 면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 없어도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실패를 통해 나는 그동안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패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기관리에 철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석보다도 소중한 친구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겪고 나서 더 강인하고 현명해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는 시련을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것은 내가 얻은 그 어떤 자격증보다도 가치 있는 소득이었습니다. 모든 실패를 피하려 하지 마세요. 실패를 겪지 못한다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가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한 덕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마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앤 롤링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 축사 중의 일부입니다. J.K. 롤링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해리포터를 지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를 쓸 수 있었을까? 이 조앤 롤링의 직업은요, 비서였어요. 롤링의 직업은 비서였다는 거지. 비서로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어. 해고를. 인생의 해고라는 것은 커다란 좌절과 실패지요. 이후에 롤링이 영어 강사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13개월 만에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해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혼을 했어. 인생의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이혼이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애를 뵌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시달린다고 애를 낳아요. 그녀는 생후 4개월 된 딸을 안고서 방 한 칸,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어서 생활하는데 그것도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얻은 방이었다는 거지. 정부 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롤링이 스스로 노숙자의 삶과 다를 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어요.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어린 아이를 가진 이혼녀, 인생의 완벽한 실패자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롤링이 내가 겪은 정도로 엄청난 실패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롤링이 그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찾았던 희망이 뭐냐, 그게 글쓰기였다는 거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그 어둠 속에서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내가 원하던 거는 글쓰기였다. 그 글쓰기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중고시장에 가가지고 타자기를 구해와. 그래가지고 그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고. 심지어 원고를 이제 타자기로 썼는데 출판사에 여러 곳에 보내려면 복사를 해야 되잖아. 복사기가 없어. 그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타자기로 입력했다고 하더라고. 해리포터의 원고가 그렇게 힘겹게 완성이 됐어요. 가난 속에서. 근데 그 출판사에서 환영을 받았나? 가는 출판사마다 다 거절을 당했어요. 12개 출판사를 방문했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 지금은 모두가 존경하고 칭송하고 어린아이들이 J.K. 롤링 보면은 자신의 롤모델로 다 저렇게 성공하고 싶지. 근데 그 롤링의 삶이 성공한 삶이었냐고. 해고를 당하고 이혼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노숙자처럼 살고 극심한 빈곤,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실패를 딛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성공인 거예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겪은 정도로 여러분들은 엄청난 실패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는데 지금의 해리포터의 성공, 그 성공으로 거둬들인 1조 원 이상의 부,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이분이 좌절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삶을 포기했습니까? 아이를 포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꿈은 무엇인가를 내면으로 들여다보고 그 꿈을 향해서 자신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두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해요. 물론 여러분들도 저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실패를 하고 그 역경이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마인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실패를 한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실패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괴로워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 삶을 포기해.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능력을 모두 끄집어내가지고 극한의 힘으로 그 역경을 이겨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실패와 역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마인드라는 거지. J.K. 롤링이 하버드 대학교 축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실패에 대한 철학과 마인드인 거예요. 실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실패 속에서 긍정을 뽑아내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게 하버드 졸업 축사 아닙니까? 하버드에서 수학을 하고 하버드를 졸업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실패를 피할 수는 없다. 실패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되 이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고 내가 꿈꾸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포부를 더욱 크게 만들고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잖아.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으니까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보라보라님이 그 역경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하는 본업에서 2배 이상의 수입이 나온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혼을 다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여러분의 가능성을 발견할 거고 큰 성취감이 올 거고 자신감을 가지게 될 거고 이전에 결코 겪지 않았던 여러분의 인생이 평범했다면은 결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성공의 길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올해를 평가하면서 2022년을 평가하면서 2023년 새해를 위해서 가져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책을 준비하고 있는 뚜비뚜밤님하고 우리 누리호님도 이 J.K. 롤링의 사연을 다시 한번 곱씹어 성찰하면서 2023년에 펴내는 책에서 도전하는 작가에서 큰 성공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는 큰 인물들은
뚜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엄청나고 큰 실패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통적으로 다 딛고 일어납니다. 공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우세요. 실패와 역경을 극복하면 큰 성공이 온다. 그 실패와 고통 없이는 결코 큰 성공도 큰 부도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고 장분이 된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고 부를 이룰 수 있고 시장을 견뎌낼 수 있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믿으면서 2023년 한 해를 멋지게 계획하고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해서 4시 지성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1월 1일입니다. 365일이 다시 시작되니까 그 365일을 정말 치열하게 멋지게 살아보자.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에 올해의 성과를 놓고 우리가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는 성공의 성과를 나누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을 주는 노래니까요. 같이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모두 건강과 행복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나는 사랑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